자, 여러분들, 자, 시험이 이제 진짜 코앞에 다가왔네요. 많이 이제 떨리죠. 걱정되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떨릴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번 이제 개편되고 나서 첫 시험이라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잖아요. 스스로를 지금 믿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만 쭉 뭐가 변동 없이 뭔가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를 새롭게 바꾸거나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쭉 정리를 하시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다 결과 좋을 거예요.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늘의 문제는 이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문제는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를 판단해야 되잖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건 기속이고 어떤 건 재량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별하는 일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 가지 관련 법 조문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도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어느 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또는 나아가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기속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 그냥 이건 어차피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속인지 재량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 지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 중요해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면 규정 형식이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니까 재량 아니냐. 규정 형식이 뭐뭐 해야 된다라고 써 있으면 기속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규정의 형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근데 규정 형식만으로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체제라든가 문헌에 따라 이제 개별적으로 그때 어제 따져보자는 겁니다. 따져보자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입니다. 자, 이 형질 변경 허가는 이거는 뭐야? 원래 재량행위입니다. 재량이거든요. 재량 일단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당연히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형 변경 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인데 여기서 이 건축 허가는 뭐냐? 원래 기속이에요. 그러면 형질 변경 허가는 재량인 거고 원래 건축 허가는 원칙이 기속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요. 그럼 이거는 기속행위라고 그랬잖아. 기속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재량행위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가 기속이 아니고 형질 변경이 재량이죠. 얘가 재량행위를 수반하는 기속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건축허가만 나와 있으면 기속행위 확실하고 형질 변경 허가만 나와 있으면 재량이 확실한데 이거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니까 이거를 기속행위라고 봐야 됩니까? 재량으로 봐야 됩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요. 이런 재량을 수반하는 기속행위는 무슨 행위라고요? 재량행위랍니다. 재량인 거 재량. 됐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행위다? 재량행위다. 아시겠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냥 건축허가는 뭐라고요? 건축허가는 기속이야. 근데 여기 보시면 어디에서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야. 그러니까 그냥 건축허가는 기속인데 개발제한구역이잖아. 개발제한되는 곳. 거기서 건축허가는 딱 봐도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이런 건축 구간은 재량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아니겠죠. 재량이니까. 근데 재량도 무한정 재량입니까? 재량도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한계를 넘어가는 게 재량권 일탈 남용이잖아. 그럼 재량이지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러지 않는 한 위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량이니까. 그래서 맞는 질문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냥 건축 구간은 무슨 행위? 기속행위다. 근데 어디 안에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 구간은 재량이다. 거기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량의 일탈이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재량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물론 재량권의 일탈이든 남용이든 둘 다 위법인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개념을 구분할게요. 재량권의 일탈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보세요. 만약에 법률에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시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대해서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다 합시다.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속입니까? 재량이겠습니까? 재량이겠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이제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경찰청장이 A한테 뭘 때렸냐면요. 면허를 뭘 때렸다? 정지를 때린 겁니다. 근데 면허를 정지 때렸는데 얼마 때렸냐면요. 2년이야. 야, 너 2년. 그럼 여기 보시면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면허 정지할 수도 있는데 면허 정지는 1년 이내라고 돼. 1년 이내. 이건 근데 2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예 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까? 벗어나 버렸죠. 이거 벗어났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는 재량권에 뭘 벗어났다? 외적 한계를 벗어났죠. 그죠? 테두리 아예 벗어났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이거를 재량권의 일탈이라 그래. 일탈 내지는 유월이라 그래요. 이런 게. 자, 반대로 이건 어때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 판례는 제가 다 얘기했죠. A, B, C, D 4명의 공무원이 당직실에서 당직대 중에 화투를 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한테는 뭘 때리고 파면을 때리고 나머지한테는 견책 때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파면도 징계 안에 있는 거고 견책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면이든 견책이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건 아니죠. 근데 아니 똑같은 잘못했는데 한 명한테만 파면을 때리고 나머지 3명한테 견책을 때리는 건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평등원칙이 어긋나냐. 평등원칙 같은 비례원칙 조리를 위반하면 이건 재량권의 뭐라 그래요? 남용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테두리 안에서 했는데 잘못됐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재량권 남용. 그럼 보세요.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관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일탈은 외적입니까? 외적. 그리고 남용이란 내적. 아시겠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비례원칙이라든가 평등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위반하면 남용이라 그래요. 아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면 일탈이고. 실제로는 일탈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남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탈, 남용 둘 다 어쨌든 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종합해 본다면 재량인가 기속인가는
일률적으로 말을 섞고 개별적으로 따지자. 그 다음에 형질 변경 허가는 원래 재량이고 건축 허가는 원래 뭐다? 기속인데, 근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재량 행위를 수반하는 기속 행위는 이건 뭐로 본다? 재량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냥 건축 허가는 원래 뭐다? 재량이 아니 기속이지만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하는 건 이건 뭐다? 이거는 재량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재량권 일탈은 외적 관계를 넘어가는 거고 남용은 내적 관계 넘어가는 거. 근데 어쨌든 둘 다 위법인 건 똑같다. 아시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보세요. 첫 번째가 총포, 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 지금은 이 법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 판례니까 그대로 써놨는데 지금은 총포, 도금,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 법에 보면 총포 등의 소지 허가. 어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나왔으니까. 총포 우리가 이 법에서 총포, 도금, 분사기, 전자충격기, 뭐 석궁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그죠? 화약류도 있었죠. 말 빠졌네. 이렇게가 있는데 이런 먼저 질문. 총포를 소지하려면 누구의 허가 받는 게 원칙입니까? 원칙은 누구의 허가라고요? 시도경찰청장님의 허가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서장님의 허가를 받는 예외가 있었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소지는 전부 다 서장님의 소지 허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소지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행정청은요. 요건이 구비되면 무조건 소지 허가 해줘야 되냐? 기속이냐? 총포 소지는 재량이냐 이거지.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총포 소지 허가는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입니다. 그게 판례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총포 소지 허가는 재량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거 하나 보시고 맞죠? 기속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재량이다. 두 번째,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재량이지만 재량은 무한정 재량이라고요. 재량도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재량권에 아무리 재량이지만 일탈, 남용이면은 당연히 이거는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아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탈 남용이면 위법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되려면 말 그대로 재량행위일 때지. 근데 만약에 기속행위라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말이 나올 수조차 없죠. 기속인데 무슨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처 음주운전 이후로 면허 취소하는 건 이건 재량이에요. 근데요. 내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는데 내가 측정 거부한 거야. 측정 거부는 측정 거부한 사람한테 면허 취소 때리는 건 이거는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그러니까 측정 거부한 사람한테 면허 취소할 때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속행위인데. 아니죠. 무조건 위법인 거죠. 그 얘기야.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는 필요적 취소. 한마디로 무슨 행위다? 기속행위다. 그래서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명백함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가 없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문제가 생기는 것 재량일 때 생기는 거고 기속인데 뭘 생겨요? 자, 됐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넘어갑니다. 세 번째 판례들인데 교통사고 일으켜 이제 피해자 두 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어요. 교통사고 두 명한테. 그 다음에 29만 원 상당의 손해 입히고 좀 오래된 판례입니다.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 경찰관이. 그러니까 이 경찰관한테 뭐 했냐면 해임 때린 거예요. 잘못해서 징계 먹겠죠 이거. 근데 해임 때렸는데 경찰관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물론 피해가 크지 않죠. 크지 않습니다만은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한테 해임 때린 건 누가 봐도 잘못됐습니까? 정당합니까? 정당합니다.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세요. 나온 김에 우리 이제 그 판례 수업 들으신 분들 아시죠? 내가 이제 경찰인데 어떤 민원인이 어떤 사건 관련자가 사건을 잘 뭐 해결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나한테 돈을 놓고 갔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갖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수동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적발돼 가지고 이 사람을 해임 때린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였어. 그 판례 기억하시죠? 일단 잘못됐고 그다음에 자 보세요.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2번이나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그러니까 미성년자 출입하다가 걸리면 영업정지를 때리는데 이 사람한테는요 영업정지 2번이나 이거에 가름한다는 말은 대신한다는 말이죠. 대신해가지고 뭘 때렸다? 과징금을 부과한 거야. 과징금. 근데 과징금 먹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또 17살도 안 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미성년자들의 연령도 확인 않고 술집에다가 뭐 했다고요? 출입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린 거죠. 걸리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하면서 영업허가 취소를 때렸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까? 정당합니까? 정당합니다. 아니 이거 세 번째 잘못했잖아. 봐줘가지고 과징금으로 부과했는데 세 번째 또 한 사람한테 영업허가 취소하는 거 너무나 정당한 거죠.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아시겠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됐습니다. 판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종합해 보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말고 우리가 이제 본 2단계에서 배웠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제 또 이것도 좀 훑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2단계에서 봤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플러스해서 보라는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총포 소지여가는 재량이다. 그리고 음주 측정 불응한 사람한테 면허 취소하는 건 이건 기속이니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없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내가지고 2주상해 입히고 도망가린 경찰한테 해임 때린 건 너무나 정당하다. 그리고 옛날에 미성년 출입시켜가지고 2번이나 영업정지 가름한 과징금 먹었는데 또 17살도 안 된 애가 포함된 미성년 출입시켰다. 그때 영업허가 취소하는 건 이것도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니고 정당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좋은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